자, 오늘 윤의 미국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신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시다가 참석한 행사장에 윤이 직접 찾아가 국기도 없이 30분 동안 대자하는 형식. 마치 군사 작전하듯 철통 보안 속에 회담 사실이 시작된 직후에야 공지됐다. 자, 한국은 약식 회담, 일본은 간담이라고 말을 했고, 한국이 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이 연출됐고, 적어도 최소한 30분 정도 약식 회담을 할 거라고 예상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이 주최한 행사에 예정에 없던 윤이 참석에 48초 환담하고, 또 바이든이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뉴욕 체류를 줄였다 하지만 이 48초의 미팅에 미리 잡혀있던 두 가지 경제 세일즈 외교 행사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 그리고 K 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지금 윤이 재정 공약 회의, 바이든이 부른 그 회의에 참가한다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이 부른 데 가서 독대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원래 하기로 했던 경제 행사에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대독을 했다고 합니다. 행사장 관계자들은 윤이 올 거라고 봤다가 지금 못 온 것을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짧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2차 차별과 통화 수합을 논의했다고 이 백악관 대변인 발표는 있었지만은, 그러면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의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건 청와대는 만났다고 런던에서 리셉션에서 한 번, 뉴욕에서 48초 인사 한 번, 또 48초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뉴욕에서 바이든 부부가 열었던 리셉션에서도 또 만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며, 원래 계획했던 게 잘 안 되어 플랜 B가 작동했다 하지만 48초 외에 리셉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걸 가지고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환담 결과라고 런던부터 뉴욕까지 바이든과 3차례 만났다. 그렇다면 조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인플레 감축법과 금융안정화, 즉 전기차 차별과 통화 수합을 논의했고 대북 확장 억제를 논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이든이 양측 NSC에 한미 통화 수합 문제를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국 측이 밝혔어요. 그런데 통화 수합은 중앙행정부의 지금 사안이 아니라 이 한미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이 행정부가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백악관 발표에서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을 논의했다라는 포괄적 설명이 있었을 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내용은 없었고, 핵심 의제를 놓고 백악관과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뭐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과 윤이 환담 이후 결과 발표를 했다는데, 도대체 바이든과 윤이 어제 어디에서 환담을 했는가라는 건, 어디에서 환담했는가는 그건 말할 수 없겠죠. 왜? 48초 만났고 리셉션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환담이라고 하면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아마 우방인 한국 측의 사정에 의해서 백악관이 발표를 해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 발표 내용도 차이가 있고 마지못해 발표한 내용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확인했고, 백악관은 오후에 바이든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오늘 뉴욕에 온 윤을 만났다. 딱 요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을 만난 것은 결국은 재정 공약 회의고, 그래서 48초 이야기했고, 백악관은 양 대통령이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렇게만 발표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미국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 무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관심사를 한국 대통령과 잠깐 만나 이 의견을 나누었다 했고, 한국은 한국이 중요시하는 이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반인플레법과 그리고 통화스왑, 금융 안정화, 대북 확장 억제 등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 말 외에는 두 나라 사이에 일치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미 동맹 강화, 경제,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에 광범위한 문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8초에 그걸 다 언급했습니까?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한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측 발표는요. 자, 그리고 유엔 총회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을 했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한다라는 말만 한 겁니다. 자, 한국 측이 지금 미국 측이 한국의 우려들을 잘 알고 있고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48초 만남에서 또 한일 저자세 논란부터 심지어 바이든의 이 재정 공약 회의에는 한국이 여기에 1억 불, 1,400억을 내놓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뭔 호구도 아니고 48초 악수해주고 이 1,400억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 막말 참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부분에서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윤이 48초 악수 후에 박진 외교장관을 찾아서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자, 그래서 청와대는 여기에서 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말했고, 이 XX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재정 공약 회의에 1억 불 내기로 한 것을 승인 안 돼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바이든을 날리면이 맞았다라고 우기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국회를 욕했다는 건 청와대가 스스로 김은혜를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처음 알려진 것은 미국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재정 공약 회의에서 미국이 60억 불, 한국에 1억 불, 그 중에 이제 미국 내기로 한 60억 불을 미국 의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말했다는 건데, 사실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 그 재정 공약 회의에 60억을 내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얼마 내겠다 한 거는 그렇다고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건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윤이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의 모든 관심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 중국 생산 배터리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난리를 지금 한 달째 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윤의 관심사는 바이든하고 48초 악수할 때도 보조금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이 1억도 내기로 약속했고 한마당에 자기도 챙길 거는 챙겨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현안 1위 전기차 보조금인데, 그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 의회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게 하려면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라서 미국 의회에서 뭔가 협조를 해줘야 해결될 거다. 미국 측이 아마 한국 측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고, 윤이 짧은 순간에 바이든한테
그거 좀 부탁한다고 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도 이게 못 믿어서 박진한테 그런 말을 해서 자기 걱정을 드러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해석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외신에서 미국 국회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생각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포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깐 회동이 있은 후 미국 의원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이 우연히 포착됐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자세히 전했어요. 그래서 재정 공약 회의에서 바이든과 잠깐 만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됐고, 그래서 미국 말로는 디저 이디어트 내지는 퍼크라는 이런 발언으로 소개됐어요. 이 쪼다들 뭐 이런 식으로 멍충이들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자, 원래 두 정상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공식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 대신에 그냥 감염병 퇴치를 위한 이 재정회의에서 자금을 모으는 행사장에서 잠깐 서서 담소를 나눴고, 그래서 윤이 비공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한테 말했다고 하며 윤의 적극적 발언은 야당 의원의 조롱에 직면했고,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지난 7월 미국 서열삼이 펠로시가 한국 방문했을 때 휴가 핑계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을 소개하고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윤의 이번 비하 발언과 이 펠로시 홀대를 연결시켰고, AFP는 윤의 발언이 확산되고 있고 낮은 지지율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이 핵심 동맹 미국의 폄하 발언이 마이크에 잡혔다 이러면서 또 펠로시에 대한 과거 의전 논란을 똑같이 소개했어요. 자, AFP는 정치 초년생 윤이 바이든 주최 한 행사장에서 미국을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지금 수백만 회의 그 조회를 기록하고 있고 SNS에 이 XX들을 퍼크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윤의 저속한 발언은 미 의회가 글로벌 자 AFP는 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또 터져나온 사태라고 하며 조문 취소와 관련해 현지 교통 체증 때문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다라는 것까지 소개했고요. 윤의 낮은 지지율을 소개했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파키스탄 매체 돈까지도 지금 이 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매체 돈은 한국 대통령의 비판 발언이 인터넷에 퍼졌고 기록적인 낮은 지지율과 싸우는 그가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해서 공경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했고, 이 밖에 싱가포르 매체 채널 뉴스 아시아,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도 온라인상에서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더해 가지고 이 천공이란 자가 지금 지난 9월 15일 모르는 사람을 조문하면 악한 기운이 묻혀온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천공이 이런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출발 시간, 영국 런던 조문 출발 시간이 18일 오전 7시에서 9시로 이미 변경이 됐고 천공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은 15일이라. 자, 그래서 여러 구설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움직였다 하면 구설수, 그리고 말했다 하면 구설수, 옷 입었다 하면 구설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누구 잘못입니까?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